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8월 27일 이슈 방담 49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아주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들이닥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도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회생하겠지만 중국 경제와 중국 공산당은 붕괴하고 괴멸할 것입니다.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이 찾아오면 연준은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연방 부채가 지금 이 경기 확장기에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이 와도 미국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이윤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을 퇴출시켜서 구조개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성장 궤도에 접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이 괴멸하기 전에는 이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리세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가장 강력한 선행 지표입니다. 아직은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글로벌 구리 가격 그림입니다. 최근에 하단 지지선을 구리 가격이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연방 예산 적자가 하늘 모른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 재무성이 예산 적자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가 2개월 남았는데 2019년 예산 적자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한창 진행하던 2012년 이래 최고입니다. 2019년 7월 연간 예산 적자가 8,6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2 회계연도에는 예산 적자가 1.1조 달러였고 리세션으로 인한 공황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에는 1.4조 달러였습니다. 현재 예산 적자 규모가 심각한 문제인 까닭은 이것이 경기 확장기, 즉 예산 적자가 지금보다 훨씬 작아야 할 때에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 적자가 1990년부터 91년 사이에 진행된 리세션 때에는 증가했으나 닷컴 거품이 붕괴한 이후 경제가 다시 성장할 때에는 예산 적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적자가 2002년부터 2007년의 경기 확장기에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후반부터 예산 적자가 증가했고 신속하게 2012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경기 확장기에 예산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불길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2019년엔 예산 적자가 1.4조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 경기가 회복하고 경제 성장이 시작된 이 기간에는 추세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도 경제는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것이 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2015년 말부터 이렇게 예산 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10년부터 예산 적자가 줄어들긴 줄어들었으나 2015년부터 다시 예산 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방 예산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 때문입니다. 2019년 2분기에 연평균 예산 지출이 7.5% 증가해서 9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연방 세수 증가율은 감소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고동색 선은 텍스 레비뉴, 세금 수입이고 이 파란색 선은 연방 지출선입니다. 연방 지출선보다 세금
세수가 크게 적습니다. 2008년에 대중국 관세 때문에 약간 증가했으나 여전히 연방 지출보다 연방 수입은 크게 낮은 형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데 정부 세입이 감소하는 현상은 리세션이 진행하는 와중에 또는 리세션이 임박했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1991년부터 91년까지의 리세션, 그 다음에 닷컴 리세션, 그리고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경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정부 세입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게 부과한 관세가 이번 기간에 관세 수입을 570억 달러로 거의 2배가량 증가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관세 인상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켰고 이것이 정부 세입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와 정부 세입 감소로 인한 연방 부채 증가는 연방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이자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재의 연방 기금금리 수준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하원 예산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미래의 연방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채 이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요 2018, 19, 20년은 예측 구간입니다. 이 예측 구간에 연방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이 이렇게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연방 부채가 아직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증가한다면 경제가 리세션으로 떨어지면 도대체 연방 정부가 얼마나 많이 증가할 것인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 9년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으로 4년 연속 연방 부채가 조 단위를 넘었습니다. 2019년 연방 부채가 9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조만간 리세션이 닥치면 수년에 걸쳐 매년 연방 부채가 2조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연방 정부가 이자를 지불하고 파산을 면하려면 사회보장, 의료보험, 그리고 군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화가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한 연준이 달러화를 발행해서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달러화가 세계 최고의 통화라는 지위를 유지할 때까지는 중앙은행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연방 부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계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연방 부채가 미국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의 통화 바스켓에서 달러화가 빠져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금을 2,000톤 가까이 매입해서 금본위제를 하려고 합니다.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더 이상 부채를 매입할 수 없게 되고 이자율이 오를 것이고 의회가 이자 지급을 위해서 사회보장, 의료보험 그리고 군비 지출 중에서 어떤 것을 줄일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 정부들도 연방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외교정책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 가계와 연금 생활자는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도 연방정부가 적자를 쌓으면 리세션에 대처할 재정수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의 일이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러한 미래의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거품의 붕괴로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 회색 부분이 리세션 기간입니다. 2000년에 닷컴 버블이 꺼져서 리세션이 찾아왔고 2008, 9년에는 이 주택 거품이 꺼져서 아주 심각한 리세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두 리세션 기간에 이 everything 버블
이 버블의 수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블의 수치가 이 당시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이 거품이 꺼져버리면은 그 이후에 찾아올 리세션은 대단히 깊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도 역전시킬 수 없는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이 2020년과 2021년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은 1981년 이후 처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1981년 리세션을 경험하지 못했고 나이 든 사람은 그때의 충격을 다 잊었습니다.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은 엄청난 해악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수백만 명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기업들의 파산 쓰나미가 몰려오고 파산한 개인들이 자살을 하려고 절벽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은 공급 충격으로 시작되지만 신용 고갈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창출합니다. 기업이 종업원을 마구 해고해버리고 기계설비를 마구 팔아버리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대량 해고는 가계소득과 수요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은행은 이자율을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떨어뜨려서 모든 정책 수단을 고갈시킵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로 실물 경제를 부양할 수 있었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가진 유럽과 일본은 벌써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급속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에서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가 이윤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을 양산해서 제대로 된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대량 해고와 중앙은행의 실패 그리고 치솟는 재정 적자가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판매와 이윤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또다시 대량 해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리세션을 끊임없이 더 깊게 만들고 강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이 악순환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이 오면 지불 불능 상태에 빠진 명목상의 좀비 기업과 지방정부가 퇴출해서 경제 구조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좀비 기업을 떠받치던 자본이 생산적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품이 마침내 터지고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이 찾아오면 미국과 선진국 경제 시스템에서 투기적인 부와 허구적인 자본이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시장 가격이 발생해서 중앙은행이 부풀린 자산 거품이 꺼지고 실질적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장의 상식이 금융자본의 투기성 조작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가 만들어낸 자산 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겠지만 결국 경제의 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체제 중국에서는 이윤을 내지 못하는 국영 좀비 기업이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중국이 공산체제를 버리지 않는 한 영원히 다가오는 깊고 파괴적인 리세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